레딩님은 테니스를 좋아하시죠? 그럼요. 찬더러님은요? 저도 물론 좋아하죠. 얼만큼 좋아하세요? 하늘만큼 땅만큼 레디 찬더러의 더 테니스. 안녕하세요. 국내 최초 고품격 테니스 팟캐스트 더 테니스의 두 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24시간 7일 동안 테니스만 생각하는 남자, 아침 저녁으로 테니스를 치는 남자, 미쳤다는 말로는 부족한 저는 3년차 대리니 레딕입니다. 반갑습니다. 찬더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계란 반숙에는 노른자, 엘레지의 여왕 이미자, 전통차의 오미자, 테니스의 도른자, 페더러의 도른자, 구력 5년차 찬더러입니다. 아니 저희 방송 30, 40대가 주 타깃인데 이미자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엘리제의 여왕? 네, 엘리제의 여왕. 이 이미자 선생님의 닉네임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1회 방송 나가고 주변에 반응 좀 어떠셨어요? 주위에 지인분들이 많이 들어보시고 재밌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전에 틀어놓으면 잠이 솔솔 온다고. 네, 긍정적인 반응이겠죠. 네. 아, 네. 네, 저도 그 인스타그램 그 스토리 올리신 거 봤습니다. 네. 저희가 1회 방송하면서 좀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저희가 그렇게 딱딱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아닌 것 같은데 네. 2회 방송 더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프닝 토크는요, 내가 얼만큼 테니스에 미쳐있나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부터 찬더러님께 질문을 하나씩 드릴 텐데요, 내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하시면 동그라미, 아니면 X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명 테니스 중독 테스트 순한맛 매운맛입니다. 찬더러님 매운맛 하실래요, 순한맛 하실래요? 뭐부터 해보면 좋을까요? 저도 지금 아직 안 봐가지고 이거를. 둘 다 하기는 좀 그렇고, 네. 우리 찬더러님 테니스의 도른자니까 매운맛으로 하겠습니다. 네, 매운맛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하나씩 질문 드릴 텐데요, 저도 질문 드리면서 동그라미 표시해볼게요. 네. 테니스 중독 테스트 빙고 매운맛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그랜드슬램 중계를 예선부터 결승까지 모두 챙겨본다. 네. 옵니까 있습니까? 네, 동그라미입니다.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빅3 자서전 읽어봤다. 동그라미입니다. 뭐 읽어보셨어요? 저는 페더러. 라파는 안 읽어보셨나요? 네. 이거 좋습니다. 모두 읽어봐야지 되는 건가요? 아니 모두 아니고요. 그냥 하나만 읽어도? 읽어보면 네네, 되는 것 같아요. 페더러. 네, 저는 그 이기는 식단 읽어봤습니다. 네, 조코비치. 네네. 자, 아침에 테니스 치고 저녁에 또 테니스 치러 간 적 있다. 네, 동그라미입니다. 동그라미죠. 네. 네. 새벽 중계 보려고 새벽에 일어난 적 있다. 이건 없어요. 새벽까지 늦게까지 본 적은 있는데, 일어나서 본 적은 일어나서 없어요. 보신 적은 없어요? 네, 저는 이건 있습니다. 없어요. 네, 저는 있습니다. 네, 테니스 레슨 일지 작성한다. 레슨을 제가 안 받아가지고 이거 그냥 그러신가요? 제가 뭐 게임한 거를 일지를 작성한다 이 정도로 뭐 해도 될까요? 그래도 네, 그럼 그럼 동그라미입니다. 동그라미입니다. 네. 네. 테니스 경기 보러 해외 간 적 있다. 이거 없어요. 아쉽습니다. 없으십니까? 네. 없으세요? 기회가 없습니다. 없네요. 네. 1박 2일로 테니스 치러 간 적 있다. 네, 동그라미입니다.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네, 전 없습니다. 네, 많습니다 이거. 테니스용 인스타 계정 따로 팠다. 제가 1회 말씀드렸죠. 네. 네, 테니스를 위해서 제가 계정을 팠죠. 네. 근데 이거 저 고민했는데 저는 계정은 하나거든요. 계정은 하나인데 제 계정엔 테니스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동그라미인가 X인가? 동그라미로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네. 자, 테니스 때문에 부상을 입었지만 참고 친다. 있습니다. 제 주위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작년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가지고 네. 오른손 엄지를 네. 제가 전신 마취라고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그래서 작년에 오늘 심한 거 아닙니까? 4월에 한 20 며칠 날 수술을 해서 네네. 그 다음에 3개월을 제가 못 쳤어요. 네. 네. 근데도 약간 좀 아픈 상태에서 또 참고 쳤죠. 네. 네, 무릎 까지고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네, 칠 수 있으면 칩니다. 전신 마취 수술 정도 해야. 네네. 네. 테니스 모임 내에서 임원이다. 동그라미입니다. 뭐 맡고 계세요? 저 지금 월요일 모임에서 네. 부회장 맡고 있습니다. 부회장이요? 네. 저도 강서양천 단템의 레디 네. 회장님입니다. 테니스 대회를 주관한 적 있다. 네, 동그라미입니다. 오, 있으세요? 이거는 내에서? 뭐 따로 클럽이라고 하기도 그런데 클럽이라고 해야 되나? 친구들 모임 있어요. 친구들끼리 모임 만든 거. 거기서 네. 뭐 원래 대회? 아. 네, 그렇게 한
5회? 5회까지 했었나? 몇 회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 대회를 5회까지. 네 주기적으로 친구들끼리만. 아, 네. 네. 아 그 제가 찬더러님한테 말씀드리면 저희 단테매 모임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저희 대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너무 좋죠. 저희 지금 자본금이 좀 쌓여가지고 아. 끌어야 돼가지고. 네, 전 너무 환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만난 테니스 코치님이 5명 이상이다. 아 저는 아닙니다. 왜 오. 레슨을 딱 한 번밖에 안 받아봤어요. 아 네. 그러셨어요? 네네네. 그럼 얼마 동안 받으신 거예요? 3개월. 3개월 받으신 3개월 거예요? 받았어요. 엄청 잘 치시는데? 아닙니다. 이제 그때 약간 미쳐 있어가지고 아, 테니스 레슨 네. 받고 네. 바로 또 3시간 그 동호회 활동하고 그 금방 드신 케이스인가요? 좀 투자를 많이 했죠. 저는 지금 시간적 3년 투자. 내내 레슨을 받고 있는데 코치는 2명밖에 없어요. 이렇게- 한 번만 바꿨어가지고. 네 이렇게 바꾸기가 제 생각에는 힘들지 않을까요? 5명 이상? 근데 동시에 막 2명, 3명한테 같은 시기에 받으시는 분 저 봤는데 아 그런 분 일주일에 한 번은 네. 어디 가서 발리만 배우고 어디 가서 스트로크만 배우고 이런 네네네. 식으로. 뭐 3번? 뭐 3회 가가지고 다른 분께 배우는 분들도 보긴 봤는데 그렇죠? 이게 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일단 거기에 적응하면은 코치님이랑 쭉 가지 않나요? 대부분. 보통은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네, 네. 이거는 저는 X입니다. 코치님께 죄송하긴 한데 다른 코치님한테 가볼까 생각은 해봤다. 근데 참고 하니까 역시 배울 점이 있더라. 네네. 자, 주 5일 이상 테니스 친다. 아 예전엔 이랬는데 이게 지금 최근 기준인 거죠? 최근. 네 최근 기준은 아닙니다. 저는 5일 이상 치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거 좀 어려운데 테니스를 안 쳐본 친구를 꼬셔서 같이 친 적 있다. 꼬셔서 꼬셔서 내가 계기가 되어가지고 그 친구가 테니스 시작했다. 아 이거 친구 아니고 와이프도 가능한 와이프 거예요? 친구입니다. 아네 그러면 동그라미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아 그러시구나. 저는 X입니다. 저는 없습니다. 네. 테니스 대회에서 볼 펄슨이나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다. 아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아 제가 어.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네. 테니스 심판 자격증 4급이 있었어요. 오. 네. 오. 그 땄었는데 네네네. 예전에 이거를 실적을 채워야지 그 다음 맞아요. 에 몇번 올라가더라고요. 이상, 해야 그래서 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가지고 그때 따기만 한참 하시고. 그 오. 대한 테니스 협회 물어봤어요. 이걸 네네. 제가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네 방법 있냐 그러니까 무슨 뭐 연수를 들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돈 내야 되나요? 돈을 내서 무슨 연수를 들으면 네. 또 자격이 유지된다. 네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는 안 되겠다.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겠다.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또 그 다음에 올라가려면 주니어 대회인가 어느 정도 그쵸, 심판을 ITF 주니어 이런 거 해야 될 것 그래서 같아요. 어느 정도 실적이 있어야지 또 그쵸, 급수가 올라오고 하더라고요. 양도 안도 네, 그래서 다니셔야 이제 되는데. 시간적 대단하시다. 네, 여유가 없고 또 그럴 시간에 차라리 대회를 나가는 게 낫겠다. 공을 한번 더 치는 게 낫죠. 네, 네, 네. 저도 그런 생각으로 이런 거 하지 않는데 근데 그렇게 보니까 좀 찬더러님 다시 보입니다. 지금은 네 아닙니다. 심판님. 네. 네 테니스 라켓 직구한 적 있다. 라켓은 직구한 적은 없어요. 그럼 라켓은 다 어디서 사십니까? 다 그냥 샵에 산 거죠. 네. 그렇구나. 네. 네. 내비게이션 최근 경로에 테니스장이 3개 이상이다. 아우 이거 무조건 동그라미입니다. 저도. 네. 보통 그리고 요즘 어디 목동이랑 서남물 그 다음에 주말은 이제 되는 대로 뭐 양재 갈 때도 있고, 양재. 뭐 내곡 갈 때도 있고. 그렇다. 지난번에 저기 서울 테니스 클럽? 네, 거기는 거기- 월요일마다 가고요. 네. 그 다음에 근데 뭐 이제 내비게이션 필요 없지 않으신가요? 몇 번 가다 보면. 근데 이제 뭐 양평이나 지난해 MGB 테니스 MGB. 뭐 그러니까 갔다- 네, 가셨더라고요. 네. 그런데 갈 네. 때는 또 필수니까. 그렇죠. 가야죠. 네. 다니는 테니스 모임이 3개 이상이다. 정기적으로는 2개인데 네. 제가 따로 단식을 다니니까 하나는 세 개. 이거 3개라고 봐야 되나요? 3개, 네, 3개입니다. 3개로 인정. 저도 단식 하나. 근데 저는 다른 데는 안 가요. 다른 음. 테니스장은 안 가고 저는 네. 서남물 테니스장에만 있는데 거기서 3개 있어요. 서남물 테니스장 지방령님. 테니스 치려고 다른 약속 취소한 적 있다. 그거는 네, 당연한 동그라미입니다. 거 아닌가요? 네, 동그라미입니다. 당연히 이런 거죠. 테니스 선수 3명 이상과 사진을 찍었다. X입니다. 오? 제가 왜냐면 진짜요? 제가 뭐 사진 찍는 거 이렇게 되게 막 선수들을 막 이거 사인 받아야 돼 찍어야 돼 이런 게 아니라서 네. 저는 딱 한 분이랑 찍어봤네요. 누구? 권순우 선수. 어디서 만나셨어요? 작년 대회 때 네, 직관 가셨었어요? 네 와가지고 나가는데 몰려 있더라고 사람이. 그래서 와이프랑 가가지고 잽싸게 사진 찍고 사인도 받았습니다. 저도 이제 선수들이랑 이렇게 사진 좀 쑥스러워가지고 먼저 말을 좀 잘 못했는데. 네 저도 그래요. 저는 동그라미거든요. 제가 테니스 찍은 게 백다현 선수
지금 국가대표 지금 저희 데이비스컵에 그 여자 대표팀 선수로 훌륭하게 활약하고 있는 백다현 네네. 선수와 찍었었고 그 다음에 주니어에 그 올해 윈블던 나가는 김유진 선수 둘이 네네. 찍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올림픽공원 저 대회하러 갔었는데 네네. 정윤성 선수가 복식 오. 준결승 이기셔가지고 저랑 같이 사진 찍었습니다. 이렇게 3명. 네. 네, 마수거리 3명입니다. 네. 테니스 대회에서 입상한 적 있다. 없습니다. 친구들 대회. 친구들 대회. 그 대회? 아니, 그건 그것도 대회인가? 그러면 그럼 아까 동그라미 치셨잖아요. 네, 그러면 동그라미입니다. 아, 네. 네. 최고 성적이 그러면 우승입니다, 우승. 네, 축하드립니다. 네. 저는 제 아내랑 네. 개돈라인 네. 3, 4위전에서 한번 아니다. 4강전에서 한번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입상한 걸로. 네. 3-4위전. 4강이면 입상이죠. 네, 근데 네. 12팀이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입상은 입상이니까. 네. 테니스장 만들려고 견적 알아본 적 있다. 뭐 당연히 그냥 뭐 개인적으로도 생각만. 아니 생각만. 개인적으로 알아본 것도 이게 포함입니다. 그럼요. 생각해보는 사람 다 동그라미입니다. 네, 요즘 테니스장 하나 갖고 싶어요. 제가 부자로 태어날 거야. 더 일을 열심히 할 걸. 그러니까요. 네. 네. 테니스 치려고 연차 반차 쓴 적 있다. 네, 동그라미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 네. 예, 연차 반차 안 쓰고 어떻게 테니스 치죠? 네. 네. 테니스 복만 모아둔 옷장이 따로 있다. 이거는 무조건 동그라미입니다. 그러시네. 맞아. 네. 마침 옷이 많으시니까. 네, 저는 그렇게 막 옷을 모으는 편 아닌데 제가 평소에 옷을 절대 안 사거든요. 잘 안 사는데 그 운동복을 막 금방 땀에 젖으니까 이렇게 모아두는 장소가 따로 있어요. 그 장소 저는 옷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피부에 아데나 양말 자국이 있다. 야, 지금도 있죠? 네. 네. 많습니다. 몇 핀 겁니까? 몇 핀 거 해주세요. 제가 보니까 둘, 셋, 세 개. 전 빙구가 없네요. 왜? 왜냐면 네. 이게 네. 진짜 중간중간 하나에 하나씩. 걸리고 하나에 네. 다 걸려가지고 빙구는 그렇구나. 없네요. 하나씩 모자랍니다. 저 포빙고. 진짜요? 네네네. 저 대각선까지. 대각선까지 포빙고. 죄송합니다. 저 하나 있네요. 하나. 밑에 한 개? 이게 아까 중복된 거 하나 이거 뭐냐? 네. 그거 인증사진 사실- 올릴 겁니다. 잘 갖고 계세요. 네, 하나입니다. 하나 저. 결론 네. 우리 모두 중독자인 걸로. 네, 도른자인 걸로. 네. 혹시 빙고를 직접 해보고 싶으신 분은요. 인스타그램 나볼 테니스 NABALL 테니스 인스타그램 나볼 테니스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빙고판 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한번 들어가서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희 고품격 테니스 팟캐스트 더 테니스는요. 테니스장에 가고 싶지만 예약이 밀려 못 가시는 분, 일하면서도 테니스 생각에 집중을 못 하시는 분, 새롭게 테니스를 배워보고 싶지만 정보가 부족하신 분, 그냥 테니스가 너무 좋아서 미칠 것 같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더 테니스의 2회 방송, 바로 테니스의 성지죠. 그랜드슬램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대회 윈블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찬더러님, 윈블던 하면 생각나는 거 어떤 게 있으세요? 일단 윈블던 하면 올 화이트 색상의 어페럴이죠. 네, 그리고 전통적으로 딸기 크림을 이제 먹는다고 하는데요. 그다음 그랜드슬램 유일한 잔디 코트고 이 대회 기간이 지날수록 변해가는 코트, 또 긴 역사, 그리고 페더러 등등이 생각나네요. 저는 사실 지난 겨울에 아내랑 윈블던에 한번 가봤었습니다. 겨울에 테니스 안 보고 그냥 여행으로 가셨나요? 네네. 막 시간이 겨울밖에 없어가지고 한번 갔었는데 런던에서 지하철 타고 가면 4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가면 영국이 겨울이 그렇게 덥지가 않아가지고 비는 조금 오는데 윈블던 역에서 내리면 길 건너면 빵집이 있거든요. 그 빵집에서 빵을 먹고 또 윈블던에 들어가서 기념품 샵에 갔었고요. 수건을 사고 그냥 한 바퀴 둘러보고 왔습니다. 대회 기간에 맞춰서 가셨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테니스 경기를 못 보셔서 많이 아쉬웠었겠어요. 네, 좀 아쉽긴 했는데요. 거기 가시는 분들이 박물관이랑 센터코트 투어를 신청하셔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언젠가 진짜 경기를 보러 갈 때 그 느낌을 간직하고 싶어서 억지로 참았습니다. 그래도 기념품은 많이 사왔어요. 그래도 윈블던에 가보셨던 거 그 잡채만으로도 너무 부럽네요. 네, 어떤 기념품을 사오셨나요? 거기 가면 그때 겨울이니까 윈블던에 사람이 진짜 없었거든요. 그 샵에도 사람이 진짜 없어가지고 관광객보다 직원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안에 들어가면은 어떤 할아버지가 자수를 새겨 주시거든요. 수건에다가 이름이나 뭐 이런 자기가 원하는 캐릭터가 아니죠. 그 글자를 새겨 주시는데 그 저희 코치님 이름을 새겨서 선물로 드렸고요. 그다음에 제 아내 테니스 치마도 사고 타월 수건도 사고 키링도 몇 개 사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 그리고 물통도 샀는데 디테일이 장난 아닙니다. 네, 진짜 약간 되게 고급스러운 물통 느낌이 나는 멋진 물통을 하나 사왔습니다. 아, 정말 부럽네요. 저도 윈블던에 한번 꼭 가보고 싶긴 한데요. 그럼 윈블던이 그랜드 슬램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아까 방금 전에 찬더라님께서 말씀하신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가장 오래되었다는 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1877년부터 있었다고 하죠. 그때가 조선 시대로는 고종 14년? 근데 올해 보니까 136회더라고요. 네, 정말 오랫동안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회가 윈블던인데요. 중간에 이런저런 이유로 좀 쉬었다고 해요. 가깝게는 이제 코로나19로 2020년 경기가 취소되었고요.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기간 중에 경기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좀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찬더러님께서도 윈블던이 좀 다른 그랜드 슬램에 비해서 좀 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시겠어요. 네, 아무래도 이 페더러 선수에게 가장 강한 잔디 코트고 가장 많이 우승한 대회니까요. 당연히 그렇죠. 페더러 선수가 윈블던에서 몇 번이나 우승했나요? 페더러 선수가 총 8회 우승을 했는데 이게 역대 최다이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더 말이 안 되는 게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회 연속 우승을 했고요. 2008년에는 나달에게 져서 준우승, 2009년에는 다시 우승을 1회하고 2012년과 2017년에도 우승을 해서 총 8번 우승을 했습니다. 2019년에는 조코비치에게 5세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준우승을 했어요. 저도 그 경기 기억납니다. 그 5세트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설명 좀 해주세요. 2019년 윈블던 결승은 저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아픈 기억이었는데요. 페더러 선수가 5세트 게임 스코어 8대7, 40-15 챔피언십 포인트까지 갔었었는데 그래요? 네. 1점 딱 1 포인트? 네, 그랬죠. 네, 근데 포핸드 언포스트 에러와 조코비치에게 위너를 허용하면서 듀스까지 갔고 결국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서로 주고받은 끝에 5세트 12대 12에서 타이브레이크까지 가게 됐죠. 2019년부터 5세트 게임이 12대 12로 될 경우 25번째 게임은 타이브레이크로 진행이 된다는 규정이 새로 생겼어요. 그렇게 타이브레이크를 가게 됐고 결과는 4시간 57분 대결 끝에 조코비치가 승리하여 5번째 윈블던 우승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코비치의 챔피언십 포인트에서 차마 경기를 끝까지 못 보고 TV를 끄고 바로 잠들었던 기억이 있네요. 페더러의 광팬으로서 정말 너무너무 아쉬웠던 윈블던 결승이었습니다. 그러면 경기가 끝나기 전에 TV를 끄신 건가요? 네, 바로 끄고 잤습니다. 그러면 조코비치가 이길 거를 이미 예상을 하고 계셨나 보네요. 챔피언십 포인트였으니까 이제 뭔가 이거를 반전이 볼 수 없겠다. 나는 이거를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들다. 그래서 아마 그때 졸음을 참고 그때 새벽 한 3시 넘었을 거예요. 4시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네. 그거를 도저히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거 한 점만 딱 보시면 되는데 그걸 안 보셨어요? 네. 아마 근데 그 순간이 보통 윈블던에서 그 우승을 차지한 선수가 그 시대를 풍미하는 최고의 테니스 선수가 되잖아요. 네. 왕위 계승을 하는 그런 순간이지 않았을까? 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 전에 그러면 2019년 타이브레이크 규정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했었죠? 원래 윈블던의 마지막 세트는 타이브레이크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게임 안에서 2점 차이가 나야 이기는 것처럼 게임 숫자도 2게임 차이가 되어야 이길 수 있었죠. 다시는 볼 수 없는 재미있는 게임이 있었는데요. 바로 2010년에 미국의 존 이스너와 프랑스 니콜라 마이였습니다. 두 명은 3일 동안 11시간 5분을 쳤고요. 특히 5세트 때는 70대 68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점수로 이스너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70이라는 점수가 포인트가 아니라 게임 숫자죠? 그러게요. 15, 30, 40 게임이 1점이니까요. 포인트로 치면 이스너가 478포인트, 마이가 502포인트를 땄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죠? 500포인트 정도면 보통 한 대회를 총 우승을 할 때 정도 포인트가 막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좀 일찍 끝나는 경기로 치면은 그거보다 더 많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네. 네. 5세트만 8시간 11분을 했으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테니스를 쳤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19년에는 5세트 게임이 12대 12가 될 경우 25번째 게임은 타이브레이크로 타이브레이크. 진행되는 규정이 있었는데요. 자, 2022년부터는 모든 그랜드슬램 대회에서 5세트는 게임 스코어 6대 6이 되면 10점을 먼저 내야 끝나는 슈퍼 타이브레이크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그랜드슬램이죠. 네, 윈블던. 2022년부터. 네. 얼마 전에 치치파스랑 도미닉 팀 1라운드 네. 경기에서도 10대 8로 치치파스가 타이브레이크 끝에 승리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저도 방송을 준비하면서 그 존 이스너 선수와 니콜라 마위 그 2010년인가요? 2010년 그 1라운드 경기를 다시 봤는데요. 사람들이 그 한 65점, 65대 64 요 정도 되니까 다들 정신줄을 놨어요. 정신줄 놔가지고 다들 포인트 날 때마다 뭐 이기고 있든 지고 있든 상관없이 그냥 막 박수치고 막 열광적인 분위기가 인상적이었거든요. 이스나 선수는 이 경기를 승리를 하고요. 2라운드로 이제 진출을 했는데 네, 바로 탈락을 했습니다. 윈블던 하면 또 페더러잖아요. 이제 찬더러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페더러라고 하셨으니까 페더러가 윈블던에서 쌓은 다른 기록 어떤 것이 있을까요? 페더러의 윈블던 통산 성적은 105승 14패인데요. 이는 통산 승수 1위의 기록입니다. 재미있는 기록이 또 있는데요. 페더러는 미국의 테니스 스타 앤디 로딕을 결승전에서 3번 만났는데 페더러가 3번 모두 승리하였습니다. 네, 그 앤디 로딕이라고 하면 그 미국의 강서버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그 제가 봤던 CF 영상이 있었는데 그 클레이 코트에서 앤디 로딕이 서브를 탁 넣는데 플랫 서브를 딱 넣는데 그 공이 클레이에 박혔다. 그래가지고 그 영상이 CF가 과연 진짜냐, 진짜 그렇게 한 건데 앤디 로딕이라면 그랬을 법하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편집된 네. 영상이었죠. 네. 윈블던에서 대한민국 테니스의 전설 이영택 감독님과 테니스 황제 페더러 선수가 만난 적도 있다면서요? 네, 이영택 감독님이 한창 활동하던 2003년 윈블던 1회전에서 페더러와 맞붙었고 그때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 완패를 당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마지막 3세트에서 6대 6 타이브레이크를 가게 되었는데요. 타이브레이크 스코어는 7대 2였습니다. 저도 이영택 감독님 유튜브에서 그 경기를 봤었는데요. 네. 경기는 3대 0으로 졌지만 다양하고 멋진 샷도 많이 나왔고 기죽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3세트가 타이브레이크를 갔다고 하는 것은 이영택 감독님과 페더러 선수가 그래도 3세트에서만큼은 비슷비슷하게 점수를 가져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1회전이라고 하면 몇 강이죠? 윈블던에서 참석하는 선수의 숫자 궁금한데요. 단식을 기준으로 남자 128명, 여자 128명의 선수들이 경기를 하게 되고요. ATP랑 WTA 랭킹에 따라 남자 104명, 여자 108명이 시드를 받게 되고 8명씩 와일드카드, 나머지 선수들은 예선을 통해 선발됩니다. 그러면은 세계 랭킹 1, 2위 선수들은 예선을 뚫고 들어온 선수랑 경기를 하기 바라겠네요. 아무래도 그 선수들은 5세트를 몇 경기씩 하고 뭐 최소 2-3경기는 하고 올 테니까 경기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체력이라든지. 그럼 와일드카드나 예선을 뚫고 우승한 선수가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고트로 꼽힌 조코비치 선수의 코치님이죠. 고란 이바니세비치가 2001년에 윈블던 우승을 차지함으로써 역사상 유일하게 와일드카드 우승자가 되었습니다. 역시 고트의 코치님도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 이바니세비치 코치는 자주 조코비치 화면을 보면 나오잖아요. 마치 뭐랄까요? 눈물? 아쉬움을 막 스코어를 잃으면 엄청 아쉬워하고 약간 진짜 막 아버지의 마음으로 선수를 바라보고 있는 느낌인데 다음에 우리 그 선수들의 코치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죠. 윈블던의 상금은 어떻게 되나요? 윈블던의 상금은 남녀 단식 모두 235만 유로고요. 한화로 바꾸면 33억 6천만 원 정도입니다. 33억이요? 네.
128강에서 승리하면 7,800만 원 정도 받게 되니까 대회 규모가 얼만큼 큰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게임을 이기면 7,800만 원인가요? 그렇죠? 제가 이제 예전에 테니스를 잘 모를 때 테니스 선수들은 왜 저렇게 공을 치면서 성질을 내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64강 또 32강 16강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지금 한 경기에 걸려있는 상금이 막 몇십억 단위가 되잖아요. 막 그렇죠. 최소 10억에서 최대 30억이니까 네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랜드슬램의 좋은 점은 랭킹 포인트도 있잖아요. ATP 250점은 우승을 했을 경우 대회 이름처럼 250점, ATP 500은 우승자에게는 500점, ATP 1000 대회는 1000점을 받게 되지만 4종 그랜드슬램은 2000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많은 경기를 참여하지 않더라도 그랜드슬램을 우승한 선수는 랭킹을 많이 끌어올 수 있는 것이죠. 2022년 우승자는 누구였죠? 네, 이게 그랜드슬램 우승자를 누군가 물어본다면 2020년대 이후로는 거의 다 조코비치이기 때문에 남자 단식 말할 것도 없이 조코비치였고요. 결승전은 호주 출신 니키리오스와 했었는데요. 4강전에서 키리오스와 나달이 결승전을 앞두고 경기를 치를 예정이었지만 나달의 부상으로 기권을 하면서 키리오스가 부전승으로 결승전을 가게 되었습니다. 테니스 코트의 표면에 따라서 그 특징을 가진 선수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클레이 코트에서 나달이 그렇고요. 잔디 코트에서는 약간 공이 앞으로 튄다는 느낌이 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빅서버, 그러니까 서비스가 강력한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고란 이바니세비치 선수가 그렇고 키리오스 선수도 서브에 강점이 있는 선수잖아요. 그러니까요. 페더러도 빼놓을 수가 없죠. 페더러는 서브의 속도, 커맨드, 그러니까 로케이션이 좋고 거기다가 발리도 잘하기 때문에 서브 앤 발리로 많은 포인트를 윈블던에서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스트로크까지도 아주 정교하고 강력하기 때문에 페더러가 윈블던에서 강한 이유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작년 여자 단식 어땠죠? 작년 여자 단식은 리바키나 선수가 튀니지의 온스 자베르 선수를 꺾고 우승을 했죠. 리바키나 선수도 큰 키에서 뿜어져 나오는 폭발적인 서브가 강점인 선수인데요. 역시 단식에서는 서브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윈블던 잔디코트에서는 서브를 강력하게 넣을 수 있는 선수가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자 단식 경기는 남자 단식은 5세트, 여자 단식은 3세트 경기를 하죠. 다른 ATP 경기들처럼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여자 단식 경기는 남자 단식에 비해 짧기 때문에 첫 1세트가 가장 중요한데요. 작년 윈블던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는 온스 자베르 선수가 1세트를 가져갔지만 리바키나 선수가 무서운 집중력으로 이 3세트를 가져가며 처음으로 은쟁반을 손에 넣었습니다. 맞아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나는데 리바키나 선수가 굉장히 침착한 선수잖아요. 테니스를 치면서 얼마나 멘탈이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조코비치는 어떤가요? 조코비치는 서브를 그렇게 강력하게 넣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조코비치는 리턴이 역대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상대의 입장에서는 서브를 넣기가 상당히 까다로웠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그랜드슬램 결승전을 밥 먹듯이 올라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부분과 노련함이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조코비치가 서브가 아주 강력한 편은 아니지만 그 상대방의 서 있는 위치를 보면서 적재적소의 위치에 서브를 넣는 그 능력이 아주 일품이죠. 거기다가 리턴까지 완벽하기 때문에 키리오스 선수를 좀 당혹스럽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조코비치를 보면 그 슬라이스 서브 또 킥 서브 플랫 서브를 그 상대방의 어떤 심리전을 가위바위보를 연속해서 이기는 느낌이 들 정도로 계속해서 서브 에이스를 넣고 있어요. 지금 한창 대회가 진행 중이긴 한데요. 우리 그럼 남녀 우승자를 한번 예상해 볼까요? 찬도레님은 누가 우승할 것 같으세요? 저는 남자는 아무래도 얼마 전 런던의 잔디코트에서 우승을 한 알카라즈가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여자는 현재 랭킹 1위인 이가시 비옹택을 뽑겠습니다. 알카라즈. 친치 오픈 ATP 500 대회에서 호주의 알렉스 드미노 선수를 잡고 우승을 하면서 알카라즈 선수의 경력 최초로 잔디코트에서 우승을 했었죠. 현재 세계 랭킹 1위를 다시 탈환하여서 윈블던에서 1번 시드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 친치 오픈 대회에서는 티아포, 드미트로프, 프리츠 등등 높은 랭킹의 단식 선수가 참가를 해서 윈블던 전에 컨디션 점검을 했었습니다. 알카라즈가 강력한 우승 후보인 이유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카를로스 알카라즈가 스페인 출신이라 나달의 후계자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알카라즈는 로저 페더러에 더 가까운 스타일이거든요. 강력한 서브, 재치 있는 드롭샷, 또 폭발적인 포핸드 스트로커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강력한 샷들이 잔디와 만나면 상대방이 대응하기 어려운 공이 되기 때문에 쉽게 브레이크를 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레딩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알카라즈의 포핸드는 현역 선수들 중에서 탑3 안에 들어갈 정도로 강력하다. 거기다가 적재적소에 넣어주는 드롭샷이 상대방을 혼란시키면서 내가 어디에 적당한 위치를 잡고 있을지를 모르게 만드는 아주 훌륭한 선수다. 그래서 잔디코트에도 강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알카라즈 혹시 대진표 보셨나요? 그 우승을 위해서는 쉬운 대진이 없다고는 하지만 알카라즈 이번 대진은 힘들어도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강력한 서브로 유명한 즈베레프 선수, 또 윈블던 준우승을 했었던 베레틴 선수, 우이빙, 얼마 전에 준우승 같이 했었던 드미나르 선수, 홀거루네까지가 8강 대진이고요. 4강에서 만날 수 있는 선수는 메드베데프 또는 치치파스가 있고요. 그러게요. 특히 16강에서 알렉산더 즈베레프, 8강에서 홀거루네, 4강에서 다닐 메드베데프를 만날 가능성이 높은 알카라즈가 우승 경쟁에서 조금 불리한 것은 사실이죠. 즈베레프, 메드베데프 선수가 모두 큰 키에서 내려찍는 서브가 강력한 장점인 선수들이기 때문에 잔디코트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반면에 조코비치 대진표는 아주 좋던데요. 그러니까요. 조코비치는 16강에서 무세티나 후르카츠 정도가 좀 강한 상대일 것 같고 8강에서는 이변이 없다면 7번 시드를 받은 안드레이 르블레프 선수를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잔디코트에서 우승한 마법사 알렉산더 부블릭 선수도 있죠. 네, 맞습니다. 부블릭 선수의 경우는요. 세미파이널과 파이널 경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클래식한 테니스의 아름다움을 좀 잘 보여준 경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브앤발리를 자주 구사를 해서 상대방을 요리하는 모습이 멋있었는데 저는 사실 좀 많이 놀랐어요. 왜냐면 부블릭 선수 보면 작년에 그 올림픽 공원에서 했던 데이비스컵 기억나시나요? 그때 부블릭 선수가 한국에 왔었는데 네. 시종일관 장난을 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선수가 테니스를 치러 온 게 아니라 장난을 치러 왔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였거든요. 찬더라님께서는 부블릭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알렉산더 부블릭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부블릭은 여러 가지 변칙 플레이를 하는 이유가 팬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라고 인터뷰했죠. 네, 팬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건 정말 좋지만 정말 중요할 때 진심을 다하는 플레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승리에 대한 욕심도 없어 보였고요. 한 예로 작년 마르세유 오픈 로렌조 소네고와의 결승전에서 1세트를 내주고 2세트 서브 게임 중요한 순간에 라켓을 거꾸로 잡고 치는 어이없는 네트 플레이를 하다가 소네고에게 서브 게임을 내주고 결국 2대 0으로 완패하며 우승까지 내줬습니다. 그 유명한 그 짤이잖아요. 네, 정말 보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허탈했었는데요. 하지만 올해 부블릭은 그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윈블던전 잔디코트 대회인 할레 오픈 결승에서 안드레이 루블레프 선수를 만나 자신의 주 무기인 강력한 서브와 포핸드, 네트 플레이, 다양한 코스 공략으로 경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자신의 두 번째 타이틀이자 첫 번째 잔디코트 대회 우승 타이틀을 획득하였습니다. 제가 그 결승전을 보니까 안드레이 루블레프 선수가 이제 질린다. 이거는 못 이긴다라는 그런 표정을 지었거든요. 정말 발리 플레이가 환상적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 봤더니 그 관중석에 부블릭 선수의 아내와 아주 신생아인 아기가 있더라고요. 네, 정말 아빠의 힘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조코비치 같은 경우는 4강전에서 시너를 만나겠죠. 조코비치의 최애 선수가 이탈리아의 야닉 시너 선수 아닌가요? 그런 것 같아요. 로마 오픈에서 둘이 연습하는 장면을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를 해줬는데 이번에도 같이 연습하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조코비치가 연습 상대로 점 찍은 2명, 야닉 시너와 홀거 루네입니다. 어찌되었든 대진표 상으로는 1번 시드를 받은 알카라즈보다는 2번 시드를 받은 조코비치가 우승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그랜드슬램의 경험이 조코비치가 더 유리한 것 같은데요.
조코비치가 서서히 페이스를 끌어올리면서 결승전에 오르고 또 결승전에서 베스트 컨디션으로 경기를 하는 그런 경험들이 저는 오직 조코비치만이 가지고 있는 그랜드슬램에서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코비치는 압박감을 이기는 정신력도 대단하잖아요. 제가 넷플릭스에서 방영하는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선수들이 느끼는 윈블던에서의 압박감이 가장 크다고 하더라고요. 조코비치는 이런 압박감을 이겨낸 경험이 많기 때문에 어쩌면 다시 우승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 제가 방금 전에 그 시드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 친치 오픈 ATP 500 그 대회를 런던에서 있었던 대회를 알카라즈가 우승했기 때문에 500점을 받아서 알카라즈가 1위가 돼서 1번 시드를 받게 됐는데 네. 오히려 1번 시드를 안 받고 2번 시드를 알카라즈가 받았으면 더 어떻게 보면은 편하게 결승전까지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아, 그렇네요. 네. 그러면 우리 혹시 모르니까 알카라즈와 조코비치 말고 한 명씩만 더 뽑아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루블레프 선수가 우승을 했으면 좋겠어요. 빅3 이후에 왕자를 오를 소위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는 세대 중에서 오스트리아의 도미닉 팀, 러시아의 메드베데프, 스페인의 알카라즈 딱 3명만이 그랜드슬램의 우승을 경험했는데요. 저는 왠지 모르게 루블레프 선수가 정이 가더라고요. 저도 루블레프 선수 참 좋아하는데요. 한결같이 열심히 하는 선수인 것 같고 또 코트에서 정말 열정적인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강력한 포핸드가 장점이기도 하고 또 경기에서 거친 모습이 있긴 하지만 또 집중하는 모습이 멋져 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경기 외적으로 인터뷰하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굉장히 순박한 모습을 보여서 저는 정말 정이 좀 가더라고요. 찬도라님께서는 이 선수가 우승했으면 좋겠다. 이런 선수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전까진 네. 캐스퍼 루드가 한번 우승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캐스퍼 로드 팬이신가요 혹시? 팬은 아닌데요. 지난주에도 근데 캐스퍼 네, 근데 정이 가더라고요, 저도. 네. 네. 근데 오늘 새벽이죠. 2라운드에서 리안 브로디 선수를 만나서 세트 스코어 3대 2로 역전패를 당했네요. 네, 3세트까지 2대 1로 이기고 있다가요. 4세트를 잡히고 더군다나 마지막 세트에서 베이글 스코어로 지면서 체면을 많이 구겼습니다. 네. 네, 루드는 윈블던에선 제 실력을 발휘를 못하며 이럴탈 성적을 못 내고 있는데요. 잔디 코트에서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작년 롤랑가로스 US 오픈 준우승, 올해 롤랑가로스 준우승을 하며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여러 투어 대회에서도 우승 기록을 쌓고 있기 때문에 곧 그랜드슬램에서 한번 우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탈락했지만 앞으로의 캐스퍼 루드 선수를 응원합니다. 그 요즘 가장 핫한 테니스 선수인 치치파스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치파스 선수도 우승 후보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요. 네. 일단 도미닉 팀 선수와 경기를 저도 보긴 봤는데 네. 까딱하면 질 뻔했어요. 네. 네. 딱 근데 한 포인트 두 포인트 차이로 마지막에 마지막 5세트에서 그 타이브렉에서 지금 도미닉 팀 선수의 마지막 범실로 경기가 끝났거든요. 네. 네. 그리고 원백 서로 또 원백이잖아요. 원핸드 백핸드. 네, 신선 또 오랜만에 또 신선한 장면을 또 봐가지고 원백 대전. 네. 오른손 원백 대전이었습니다. 네, 치치파스도 또 좋은 선수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일단은 여러 논란 때문에 제가 그렇게 정은 그렇게 안 가는 선수긴 어떤 논란이 있었죠? 뭐 아버지의 코치? 네, 네, 맞습니다. 코치 또 무슨 뭐 신발끈을 뭐 오래 묶는다던가 뭐 화장실에 가서 네, 뭐 텍스트 메시지. 네네 그래가지고 뭐 인성 문제도 있고요. 작년에 윈블던 4강전이었나요? 아니다 8강전이었나요? 네, 닉 키리오스 키리오스에게 선수와 졌죠. 지고 나서 공을 쳐가지고 관중석으로 관중석 보냈죠. 맞췄죠. 네, 그리고 경기 끝나고도 키리오스 그 인터뷰에서 키리오스를 좀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뭐 서로 뭐 키리오스와 치치파스 뭐 서로 뭐 그런 쪽에서는 뭐 우열을 가릴 수 없지만 좀 치치파스 선수에 대해서 좀 인성적으로나 또 그런 플레이는 뭐 잘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런 점이 좀 고쳐져야 되지 않나. 네, 또 지금 우승 후보가
치치파스는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 질문에서 또 인성까지 지금 왔네요. 네. 아니 저는 근데 요즘 굉장히 럽스타그램으로 화제를 보고 있잖아요. 저는 네네네네. 그런 모습은 굉장히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치치파스가 연애하고 있는 상대가 여자 WTA 테니스 선수인 바도사 선수. 네, 스페인 선수죠. 네, 그래서 치치도사라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서 제가 이 추천에 뜨길래 뭐지 해서 팬페이지인가에서 들어가 봤더니 아주 그냥 러스타그램으로 도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또 그런 모습을 보니까 와, 이 사람 되게 또 순박한 면도 있고 아, 사랑꾼이다. 네. 네, 그런 면도 또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투어 선수가 굉장히 외롭잖아요. 왜냐면 집이 일정한 주거지가 없고 대회에 따라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외로움을 잘 아는 선수 둘이 이제 연애를 한다는 거는 제가 박수를 응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마음속의 우승자는 누구인가요? 2023년 윈블던 남자 단식 우승자를 댓글로 맞춰주세요. 맞춰주신 분들은 추첨을 통해서 카페드 테니스 리스트밴드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테니스 24/7 이번 주 가장 핫한 테니스계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어떤 뉴스가 있었나요, 레딩님? 녹음일 기준 윈블던 상위 랭커들이 줄줄이 대회를 마감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1번 시드를 받은 캐나다의 펠릭스 오제 알리아심 선수는 미국의 마이클 모와 1, 2, 3세트 내리 타이브레이크를 가는 혈전 끝에 3대1로 1라운드 탈락하였고 코리아 오픈을 우승하며 국내 팬들에게 눈도장을 찍었던 24번 시드 니시오카 선수도 3대0으로 셧아웃을 당했습니다. 롤랑가로스 결승전에서 명경기를 만들어낸 4번 시드 캐스퍼 루드 선수도 영국의 브로디 선수에게 덜미를 잡히면서 이변의 희생양이 되었네요. 네, 요즘 날씨가 많이 무더워지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도 33도에서 35도까지 올라가면서 정말 무더웠습니다. 지난 2일 오후에 장시간 테니스를 치던 30대 남성이 열 경련을 일으켜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양쪽 팔다리와 복부 등의 경련을 일으켰고 빈맥 증상이 있었다고 하네요. 더군다나 이날 전북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발효되었고 일부 지역은 올 들어 가장 높은 기록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남성은 야외에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테니스를 쳤다고 하는데요. 저도 지난 주말 토요일 아침 9시에 테니스를 쳤어요. 습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정말 테니스 치기 힘들더라고요. 이런 날씨에는 테니스를 치면 안 되겠다고 정말 느꼈습니다. 몇 분만 쳐도 너무 힘들던데 근데 5시간, 6시간? 와, 이건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레딩님은 주말에 테니스 치셨나요? 네, 쳤습니다. 괜찮으셨나요? 근데 정말로 더웠어요. 많이 더웠고 저는 오전에 치러 갔었는데 한 10시쯤 되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다리가 안 움직여서 그냥 마무리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집에 왔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네, 기온과 습도가 높은 시간은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치시게 되더라도 중간중간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의 테니스 클럽을 소개합니다. 태클소! 첫 번째 클럽은요, 찬더러님께서 몸담고 계시는 클럽입니다. 어떤 클럽인가요, 찬더러님? 네, 월요일 클럽인데요. 제가 지금 부회장으로 있는 고플레이 클럽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네, 고플레이. 네, 고플레이는 4년 정도 된 클럽인데요. 다양한 연령대와 건강한 생각과 즐거운 마음과 행복한 테니스를 하고 있는 가족 같은 분위기의 클럽입니다. 매주 월요일 서울 테니스 클럽에서 새 코트를 연대가 나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 한 1, 2회 정도는 MT를 가서 또 테니스도 치고 뭐 각자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술도 마시고 네, 즐겁게 이렇게 활동하는 클럽이고요. 현재는 한 25명 그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고플레이는 당일 경기 이사님들께서 대진표 작성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 몇 시에 시작을 하나요? 7시부터 10시인데요. 네. 7시부터 8시까지는 두 코트로 이제 자율적으로 해요. 퇴근해서 늦게 오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그 1시간은 이제 일찍 오시는 분들 자율적으로 와서 게임도 하시고 몸도 푸시고 하다가 이제 8시부터 10시까지는 딱 대진표 작성해서 그날 이제 미리 참석 인원 마감해서 그 마감 인원으로 대진표 작성해가지고 이렇게 운동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게스트도 모집을 하나요? 게스트 모집하고 있죠. 어디서 모집을 할 수 있나요? 게스트는 일단은 마감한 다음에 이제 모자란 인원을 게스트로 하는데 일단은 이제 클럽 회원님들 지인분들 네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제 그게 또 여의치 않으면은 이제 뭐 테니스 친구 찾기나 뭐 그 카카오톡 그 단톡방 네네 오픈 채팅방에서도 이렇게 모집하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클럽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클럽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저희 그냥 같이 레슨 받으시는 분들이랑 이렇게 모여가지고 주말에 해보자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클럽만 몇 개 있는데 1박 2일 이렇게 MT 가는 거에 대한 로망이 사실 좀 있거든요. 너무 재밌습니다. 네, 어떤 일이 감사합니다. 있었는지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5월에 MT를 갔는데요. 가평으로 갔어요. 네. 가평에 거기 있는 또 회원님께서 또 치고 계시는 그 클럽 가가지고 또 즐겁게 하루 종일 또 테니스 치고 또 다른 회원께서 거기서 또 그 숙소 뭐라 펜션? 그러지? 네 펜션 아니고 뭐라 그러지? 그 기업들 와서 이렇게 연수하고 이런 큰 곳이 있어요. 그라운드라고. 수영관 뭐 이런 거. 네 그런 곳인데 캠프파이어도 하고요. 네 그 앞에 계곡도 있어요. 근데 계곡을 그 저녁에 가가지고 저희가 숙소를 네. 저희가 계곡은 못 가봤는데 되게 넓고 그리고 카페도 있고 네 그 안에서 다 운영하는 거거든요. 설거지 내기나 고기 굽기 내기 복식 한 게임 하셨나요? 근데 저희가 거기는 이제 취사가 안 돼가지고 네. 미리 이제 먹고 들어가서 간단하게 이제 먹을 수 있는 것만 뭐 치킨이나 이런 거 싸가지고 가가지고 재밌었겠다. 네 먹었는데요. 뭐 설거지 내기 이런 건 안 하고 네. 뭐 테니스장에서 치우기, 쓰레기 치우기, 뒷정리하기, 네 요런 거 했습니다. 요런 거. 그렇게 한 번, 두 번씩 이렇게 MT를 가다 보면 그 회원님들끼리도 되게 많이 친하시겠어요. 네, 일단은 테니스만 치고 이제 월요일 날 하다 보니까 또 뒤풀이 하기가 좀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10시에 끝나고 또 뭐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화요일 날 또 출근하셔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정말 그 MT 가서 또 이제 대화 잘 이제 못 해본 분들과도 대화도 많이 해보고 그리고 술도 이제 한잔 하면서 속 깊은 얘기. 네네 그러니까 좀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 좀 평소에 그럴 이제 테니스 치고 바로 가기 바쁘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적 여유도 있고 뭐 공기도 좋고 뭐 술도 한잔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테니스도 치고 그러니까 너무 좋았고 그런 기회가 생겨가지고 이제 대화할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오랜 시간 동안 만나셨던 멤버들인 거예요? 제가 그 클럽에 간 지 한 1년 조금 넘었거든요. 오. 올해 11월 되면은 이제 2년째니까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좀 이렇게 대화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네. 되게 가족적이고 좋은 클럽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되게 좀 단장님께서 회장님께서 되게 또 추진력도 좋으시고 그리고 또 운영도 되게 잘하고 계셔가지고 아주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서로 배려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승부에 되게 집착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뭐 안 집착하는 건 아닌데 그런 거 되게 좋아. 되게 배려하고 막 질 때. 네 혼복할 때도 혼복할 때도 막 여자한테 때리면 실점이에요 이런 걸 정해놔가지고 회장님께서 네 그래가지고 이제 최대한 막 혼복할 때도 이렇게 배려하면서 네, 그런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언제 그렇게 테니스를 쳤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한번 놀러 오세요. 놀러 가겠습니다. 네네. 네, 저희 고품격 테니스 방송 더 테니스는요 나의 테니스 클럽을 소개합니다 코너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테니스 클럽을 자랑하고 싶으신 청취자님께서는 댓글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께는 카페드 테니스의 아대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레딕 찬더러의 더 테니스. 이번 시간은 출연자의 물건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오늘 가지고 온 물건은요. 찬더러님 영상 촬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게임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레슨? 어떤 것이든요. 저는 게임 영상 촬영 몇 번 해본 것 같아요. 그럴 때 혹시 불편한 점은 없으셨나요? 아무래도 카메라가 높이 설치되지 않으면 네트 건너편은 잘 찍히지 않으니까 그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테니스 용품은요. 테린이들의 필수품 스마트폰 거치대입니다. 이건 삼각대가 아니라 자석형이네요. 그렇습니다. 보통 테니스장에 가면 펜스가 쇠로 된 경우가 많잖아요. 펜스에다가 딱 붙이면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높은 곳에 붙일 수 있으니까 편리하겠네요. 네, 그게 자석형 거치대의 좋은 점인데요. 일단 가방에 쏙 들어가는 점이죠. 보통 삼각대는 길이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가방에 안 들어가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요, 가방에 쏙 들어가니까 간편해서 좋았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거 잘 붙어 있나요? 높은 곳에 붙여놨는데 떨어지면 이거 핸드폰이 네. 이 제품의 또 다른 장점이 바로 부착력입니다. 한번 붙이면 떼어내기가 힘들 정도로 부착이 잘 되어서요. 안전하게 스마트폰을 거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 이름을 말씀 안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이 제품은 테라 맥주 아닙니다. 테라 맥스 자석 거치대입니다.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하시면 찾을 수가 있고요. 가격은 13,800원입니다. 가격이 되게 괜찮은데요? 저도 한번 구매해서 제 플레이 단점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찬더러님은 플레이에 단점이 없으셔서 멋진 플레이만 저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찬더러님은 어떤 테니스 용품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용품은 테니스 칠 때 정말 떼어서는 안 되는 용품이죠. 바로 오버그립입니다. 혹시 레딩님은 어떤 제품의 오버그립을 사용하시나요? 저는 계절마다 다른데요. 땀이 많이 나는 여름철 같은 경우는 투나의 드라이 그립을 사용하는 편이고요. 가을, 겨울에는 조금 더 끈적한 그립이 좋은 것 같아서 키모니의 하얀색 그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계절마다 또 사용하는 게 다르시군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여태껏 줄곧 이 키모니 오버그립을 사용해 왔는데요. 네. 다른 여러 제품도 사용해 봤는데 이 키모니 제품이 저에게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저 맞췄나요? 네? 맞췄네요, 제가. 네. 일단 아까 키보니라고 하셨나요? 네. 일단 그립이 손에 착 잘 달라붙으면서 이거 쫀쫀하고요. 그리고 이 쫀쫀함이 장시간 오래가서 좋더라고요. 예전에는 낱개로 포장된 제품으로 여러 개 사서 쟁여놓고 사용했는데 최근에 12개로 나온 제품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키모니 그립은 또 워낙 잘 알려져 있는 그립이다 보니까 많이들 사용하시고 있을 거라 생각되네요. 이 제품 추천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그립을 감는 게 꼭 그 숙련자들만 해야 되는 건가요? 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자기 방식대로 매면 되긴 하는데 근데 또 자기가 매가지고 좀 실패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또 제 바로 옆에 계시는 내무부 장관님이 또 혼자 한번 해보셨는데 네. 뭐 잘 안 됐는지 네. 신경질이 나셨는지 그냥 네. 새 그립을 감다가 다 푸시고 또 버리셨더라고요. 그러셨나요? 네, 그래서 저는 계속 제가 매주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정말 스윗한 남편인 것 같습니다. 저도 혼자서 옛날에 그냥 막무가내로 매본 적이 있었거든요. 테린이 시절에. 근데 제가 이제 그 맨 그립을 들고 샵에 갔더니 그 샵 사장님께서 레딩님은 왼손잡이세요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오른손잡이 방향과 왼손잡이 방향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맨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그립을 매보고 싶으신 청취자님께서는 유튜브를 보시고 쉽게 따라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찬더러님께서는 키모니 그립을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키모니 그립의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개가 들어있거든요. 네. 제가 이거 쿠팡에서 제일 싼 가격으로 구매했는데 17,500원이고요. 네, 제품 이름은 KGT111입니다. KGT111. 네. 뜻이 있나요? 뭐 키모니 뭐 어떤 뭐 그립 뭐죠 이런 뜻인 아닐까요? 그런가요? 그럼 한 개당 한 2,000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그 그립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가방에다가 이렇게 많이 쟁여 놓으면 되게 든든하잖아요. 네, 바로바로 바꿀 수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달라고도 하고.
네, 그럴 때 또 한 번씩 또 하나씩 주면서 생색을. 네, 생색 내야죠. 네, 좋습니다. 고품격 테니스 팟캐스트 더 테니스 윈블던 특집 2회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찬더루님? 오늘 방송도 너무너무 재밌었고 또 방송을 준비하면서 방송을 이렇게 계속하면서 제가 몰랐던 것들을 배울 수 있고 알아간다는 게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배우면 끝이 없으니까요. 레딩님은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그 윈블던 대회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도 방송 끝나고 집에 가서 윈블던 경기를 보러 갈 계획입니다. 네, 그럼 우리 마무리 인사해야죠. 다음 주에 만나요. 푸디.